체코입니다. 체코. 러스트 프리뷰 체코 편 들어갈 예정이고,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갈 예정이 아니라 뭐 이제 뭐 항상 이제 보는 저지부터 살펴보시면은 이제 요 문양이죠. 그죠? 요 문양이 들어갑니다. 체코는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전년이랑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고요. 뭐 홈 어웨이는 기본적으로 색상만 바꿨다. 일단 이제 뭐 이 일부 팀들은 보시면은 홈 어웨이 디자인까지 좀 변경을 한 뭐 이런 팀들이 가끔씩 있기는 한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냥 이제 색상만 좀 바꿨다. 이제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 유니폼의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가운데 저 문양 저게 들어가 있다.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뭐 어깨 쪽에 디자인 들어간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열전사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라든 그런 부분은 뭐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뭐 사실 딱히 새로울 것도 없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팀 기본 정보 바라보시면은 IIHF 랭킹은 5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IIHF 월드 챔피언십에서 또 꽤 성과가 나는, 좀 과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고 있죠. 뭐 우승도 했고 24년에는 그러면서 이제 랭킹이 좀 많이 올랐네요. 사실 이제 저는 말씀드릴 때는 요즘에 체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이제 이런 팀들한테도 이제 막 사실 많이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두 팀보다, 그리고 이제 자국 리그의 이런 이제 발전도 같은 부분 생각해 보면은 책 DL이라든가 NLA가 이 체코 엑스트라리가보다 사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결코 이제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바라봐도 좀 많이 따라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IHF 랭킹 뭐 5위권, 뭐 사실은 우리가 뭐 빅6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게 사실 빅6도 좀 옛날 말인데,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게 체코인데 이제 뭐 6등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뭐 러시아 카운트에도 이제 딱 6팀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뭐 사실 강국이기 때문에 뭐 올림픽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근데 이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플레이오프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래 적어도 이제 그래도 8강 정도는 가야, 그리고 이제 NHL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KHL이라든가 뭐 유럽 유스리그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코가 사실은 좀 성적이 좋은 성적을 기대를 했었었는데, 플레이오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예선 탈락한 팀들 중에서는 당연히 제일 좋았는데 좀 기분 나쁜 토너먼트가 됐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올림픽 경기, 물론 이제 탈락할 만한 상대였습니다. 스위스였기 때문에 쉽지 않죠. 플레이오프 예선에서 4대2로 스위스한테 패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탈락을 했는데, 올해 이제 또 복수를 할 그런 부분 오지 않았겠습니까? 조별리그 조별리선에서 같은 조에 포함이 돼 있죠. 이제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올림픽 하키 예선 결과를 바라보시면은 2023년 랭킹 8위였기 때문에 자동 진출했습니다. 8등까지 자동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딱 8등 해가지고 자동 진출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체코가 예전보다 좀 내려왔는가를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시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8위였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A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스위스, 체코, 프랑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22년에서 이제 좀 안 좋은 기억을 선사했었던, 그죠? 스위스랑 또 같은 조. 물론 이제 캐나다는 이제 워낙 또 빡센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혀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없냐, 그렇진 않죠. 뭐 NHL 선수 막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뭐 캐나다 들어왔다라고 해도 어쨌든 체코도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역시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스위스를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잡아내는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위 자리는 어쨌든 좀 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캐나다 상대로 역대전적이 앞서는 게 맞네요. 37승 28패 4연장패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올림픽이고 결국 NHL 선수를 참가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41승 22패 2연장패. 뭐 프랑스를 상대로는 뭐 절대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 이제 그렇기 때문에 2위 자리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가 또 체코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의외의 변수가 아니라
결국 이제 뭐 순위가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체코 로스터 보고 들어가시면은 뭐 요렇게 뭐 구성이 돼 있네요. 굉장히 이제 또 NHL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생소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NHL을 오래 보신 분들은 또 뭐냐 그 익숙한 이름들이죠. 다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좀 최근에 NHL을 접하신 분들이라든가 최근에 NHL만 보시는 분들은 뭐지 이거 싶을 정도로 스쿼드가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꼴리진 같은 경우에 도스탈, 블라다르시, 베이멜카인데 블라다르시가 이제 최근에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대체 선발이 될 수 있을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블라다르시가 나간다라고 해도 도스탈 넘버 1에 베이멜카 넘버 2가 될 가능성은 거의 이제 뭐 절대적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NHL 주전 클래스급 골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NHL이 마지막으로 참가했었던 올림픽에서 체코의 로스터와 좀 다른 점입니다. 좀 다른 점이에요. 사실 2014년이 결국 이제 올림픽 마지막 참가한 NHL 선수들이 마지막 참가한 올림픽이 됐는데 그때 체코의 이제 골리 명단을 바라보시면은 살라크, 파블레츠, 코바르시 이제 이렇게 세 명이었었거든요. 물론 살라크랑 코바르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무대에서 정말 절대적인 위용을 자랑했었던 골리였기 때문에 골리진이 마냥 약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파블레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좀 메인 주전으로서의 골리보다는 좀 백업에 가까웠던 커리어를 많이 보냈었던 골리였었고요. 그리고 살라크랑 코바르시는 어쨌든 이제 유럽 무대 출신의 골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2년 전의 올림픽과는 이번에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올해 뭐 도스탈, 블라다르시, 베이메이카노 전부 다 지금 올 시즌 기준으로는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블라다르시는 어떻게 보면 파블레츠랑 좀 비슷한 포지션에 들어갈 만한 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스탈과 베이멜카만 보더라도 이제 뭐 팀의 어엿한 넘버원 주전 골리고 어지간한 팀을 가도 사실은 이 두 명의 골리는 이제 모두 주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클래스를 가진 골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12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사실 세 선수의 성적이 다 좋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게 하고 있는데 다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주전골급 골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누적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세이브를 하면서 좀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뭐 스틸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영미권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세이브로 승리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경기 운영이 잘 안 되는 꼴리도 많죠. 절대적으로 잘 안 되고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고 실제로 최근 5시즌 기준으로 경기 35개 슈팅을 이상 허용을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승수가 베이멜카가 이제 전체 2위였습니다. 최근 5시즌 누적 결과예요. 31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2등이었고요. 그리고 도스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위 22승을 거뒀을 정도로 이 선수를 어쨌든 슈팅 허용을 많이 해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을 NHL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거. 이 부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좀 잘 풀리면 캐나다도 뭐 못 잡을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8명인데 구다스, 콘드라테크, 캠프니, 루타, 스파체크, 흐로네크, 티아체크, 시메크 이제 이렇게 8명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스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8명, 14명 뭐 좀 정석적으로 가져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경험적인 측면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인 거는 역시나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경험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제가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드리는 편인데 체코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실제로 수비진 평균 나이가 30.75세에 육박할 정도로 30살이 넘어요. 31살에 가깝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훨씬 더 빨라질 예정에 이번 올림픽에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좀 스케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빡센 그림이 나가왔을 때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이 정도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유로 하키 투어도 그렇고 월드 챔피언십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프랑스였죠.
이제 덴마크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잖아요. 근데 뭐 덴마크도 요즘에는 월챔에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 체코 정도 되면은 뭐 매해 이제 월챔 나가고 그리고 유로 아키 투어 뭐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제 이 비교적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평균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NHL 시즌 경력을 이제 바라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거는 경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NHL 시즌 경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적지 않습니다. 구다스가 벌써 14시즌 뛰고 있고요. 흐로네크랑 루타도 8시즌씩 그리고 시메크랑 캠프니 같은 경우에도 5시즌씩 NHL 경력이 있고 쿤드라테크도 한 2시즌 정도 NHL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쿤드라테크도 보시면 이제 KHL에서 4시즌, NLE에서 1시즌, 뭐 체코에서 10시즌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NHL 경력도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자원 같은 경우에도 티아체크가 이제 리가 캐르페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5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파체크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와에서 올해 보시면은 이제 19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스파체크는 이제 왜 선발을 했는지 뒤에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림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내용 나왔을 때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수비진을 제가 보고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스타 플레이어에서 보조 자원으로 빛났던 선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NHL도 그렇지만은 모두 스타 선수는 없으니까 스타 선수가 한 명 딱 들어가면은 그 옆에 어떻게 보면 좀 보조 역할로 들어가는 선수들, 파트너 역할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팀들이 또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코 수비진은 대부분 그런 역할을 했었던 선수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NHL 선수들조차. 실제로 이제 캠프니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에 있을 때 존 칼슨 선수의 파트너로서 많이 활약을 했었고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을 때가 그때였었고요. 그리고 시메크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 번스랑 이제 세너제이에서 같이 이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루타 같은 경우에는 헤드만이랑 이제 파트너를 맞췄었던 시즌이 있었고 그리고 흐로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휴즈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타 선수, 물론 이제 체코 내에서는 다들 스타 선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기준은 NHL 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에 기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NHL이 참가하지 않는 토너먼트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체코 수비진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NHL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이 대회이기 때문에 특히 체코 정도 되는 레벨의 팀이라고 하면은 평가 기준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스타 플레이어의 좀 보조 자원으로서만 선수진을 구축을 했고 게다가 좀 나이가 많은 전반적인 이 수비진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에 가깝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은 뭐 이제 이렇게 선발이 돼 있습니다. 뭐 이제 NHL 선수들 뭐 대거 포진이 돼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전 NHL 선수들도 꽤 있죠. 카시에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쿠발리크 그죠? 세들라크 뭐 이런 선수들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바라보시면서 역시나 이제 뭐 메인 그죠? 제일 먼저 또 언급되는 건 역시나 뭐 제일 앞에 있는 파스트리아크 게다가 체르벤카 같은 경우에도 또 유럽 하키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시면은 이제 체코를 정말 대표하는 또 대표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뭐 네차스라든가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선수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르트리 저 밑에 있네. 저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공격진 14명은 파스트리아크, 체르벤카, 네차스, 쿠발리크, 플레크, 세들라크, 팔라트, 자하 뭐 이렇게 있고 게다가 헤르틀, 캠프, 카세, 팍사, 토마세크, 스트란스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비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 14명 이제 좀 정석적인 이제 방식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1, 2라인의 중심이 되는 자원은 파스트리아크, 자하 그리고 헤르틀, 네차스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차스 선수랑 또 다른 이제 조합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 헤르틀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네차스랑 헤르틀을 2라인에 묶으면서 갈 것 같아요. 1라인에 파스트리아크, 자하, 네차스까지 다 묶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 2라인에는 이제 1라인에 파스트리아크, 자하 그리고 헤르틀, 네차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스트리아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뭐 네차스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1, 2라인에서 정말 NHL 탑 클래스의 윙을 보유를 했다라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탑6의 이제 화력적인 그런 기대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탑6의 화력적인 기대치에서는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라고 하면 결국 캐나다, 미국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캐나다, 미국,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팀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1, 2라인 1, 2라인 윙 기대치는 사실은 결코 낮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하부 라인에서도 지금 유럽 최강급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란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제 무대에 굉장히 많이 선발이 되는 체코 자원 중에 한 명인데 올해 이제 HC 다보스에서 37경기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뽑아주고 있고요. 쿠발리크 같은 경우에도 NLA에서 이제 추크에서 거의 경기당 1포인트. 그리고 토마세크 지금 이제 SHL로 돌아갔죠. 올해 이제 에드먼턴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그 선수입니다. 다시 바로 페리에스타드로 돌아갔는데 7경기에서 6포인트 또 거의 경기당 1포인트 페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부 라인에서도 이렇게 화력적으로 좀 이제 이 기대 자원들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 유럽 상급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노림수가 있는데 같은 팀 소속 자원들이 또 이제 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좀 무리 없는 케미스트리가 기대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좀 탤런트 풀이 약한 팀이라고 하면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같은 팀 그레노블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라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코라든가 이제 상위권 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이제 절대적인 이제 실력 기준으로 선발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색적으로 좀 그런 선택을 했는데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많은 팀에 이렇게 분산돼서 포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팀 소속을 좀 많이 좀 눈에 보이는 자원이 선발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장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파스트리마크 자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브루인스에서 실제로 같은 라인에서도 많이 뛰었었던 선수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들라크랑 체르벤카 아무래도 3라인에 이제 또 중요한 자원으로 나올 세들라크랑 체르벤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코 1부 리그인 디나모 파르두비치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좀 케미스트리를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자원들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탤런트 레벨은 높지만 다른 팀에서 이렇게 분산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2주, 3주 남짓한 기간 내에 케미스트리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체코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기대할 만한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제가 뭐 캐나다 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죠. 어쨌든 이제 체코도 이제 이런 부분 1, 3 라인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스케이팅이랑 수비력까지 좀 겸비한 자원들이 좀 다수 선발이 돼 있습니다. 뭐 캠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들라크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원들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것도 좀 부지런하게 이렇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로스터 소속 리그를 바라보시면 NHL이 12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NHL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죠. 물론 이제 내일 하고 모레 할 팀들은 NHL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팀인데 일단 이제 NHL 12명이고요. 그 다음 체코 1부 리그 엑스트라 리가에서 6명 NLA에서 3명, SHL에서 2명, 그리고 리가랑 AHL에서 각각 1명씩. 누구냐? 스파체크는 AHL로 잡았어요. AHL로 잡았습니다. 뭐 이제 뭔데 스파체크까지 그냥 이제 북미 NHL 기준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13명을 카운트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NHL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뭐 뒤에는 NHL, AHL, NHL 슬래시 해가지고 AHL 해서 합계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들부터는. 그 부분 역시나 체코 뭐 로스터의 절반이 보시면은 NHL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사실 후토크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끔 전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북미 출신 자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시면은 NHL이랑 AHL이랑 뭐 특정 국적의 선수들을 포함을 했을 때 한 40명 정도 나오네. 그러면 NHL, AHL 선수들로 다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NHL이 가장 최고의 리그고 최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AHL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력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체 2위에 해당하는 리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체코는 NHL 국적자 현황을 살펴보시면 NHL 25명, AHL 27명입니다. 꼴리들 다 포함해서요. 중복 자원을 뺐고 했는데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북미 자원으로 선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NHL 플러스 AHL 13명, 유럽 12명이기 때문에 거의 5대5 가깝게 선발을 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보시더라도 팀이 구성이 되는 과정은 객관적인 뭐 숫자라든가 재능만으로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컨셉의 팀으로 구성을 하는지, 어떤 이런 이제 성공 레시피를 따라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팀을 구성을 하는지, 이건 사실 팀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NHL 선수들이 뭐 200명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NHL 전체로 구성을 하는 건데,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제 KHL,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선수 선발을 딱 보면은 생각보다 KHL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상 라인업 보고 들어가는데, 예, 뭐 요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팔라트, 자하, 파스트리아크의 1라인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팔라트가 이제 왼쪽 윙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자하랑 파스트리아크에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2라인에 헤르틀, 네차스, 쿠발리크 들어가게 되면서 네차스는 2라인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2라인에도 보시면 이제 쿠발리크, NHL에서 뭐 20골 이상 넣었던 시즌이 있었던 정도로 이 선수 슈팅 툴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헤르틀 선수가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이제 득점력, 그리고 네차 선수도 이제 이 지역 진입 빠르게 한 이후에 플레이메이킹 능력 좋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에는 체르벤카, 세드라크, 카시에 이제 요 라인에 요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게다가 이제 4라인에 파크사, 캠프, 스트란스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일단 파크사랑 캠프 같은 경우에 좀 수비 특화 역할을 많이 보이게 되고, 3라인의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 4라인 아이스타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 득점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트란스키 같은 선수도 4라인에 배치를 했고, 스트란스키가 경기력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토마세크가 배치가 되면서 조금 더 사이즈를 이제 위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4라인. 1라인 수비진은 흐로네크랑 구다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네, 뭐 어쨌든 뭐 NHL 1라인급의 선수들이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2라인에 캠픈이랑 스파체크.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2라인으로 출장을 했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파체크를 뽑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 클래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르지 체크라든가 다른 체코 선수들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2024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캠픈이랑 스파체크 이제 요 조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번에도 2라인에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라인에 시메크랑 루타, 그리고 이제 쿤드라테크는 7번째 수비수로 등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타랑 이제 시메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능히 이 탑4 역할까지도 이제 이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2라인, 3라인의 아이스타임의 분배가 그렇게 차등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루타 같은 경우는 사이즈 이런 부분 상당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하부 라인에서의 활약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주전은 역시나 도스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베이멜카인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고한 주전이다라고 보기에는 올해 도스타를 또 많이 좀 부진한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도스타를 써볼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도 결국 조금 뒤에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사실 지금 아까 캠프니 스파체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체코가. 그때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했는데 그 멤버 중에 18명이 복귀를 했어요. 거의 다 이제 여기에서 뽑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팀이 구성하라는 과정에서 성공 레시피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뭐 사실 덴마크도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체코도 똑같습니다. 2024년 월드 챔피언십 우승 멤버가 18명이 그대로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때는 체코에서 경기가 펼쳐졌었, 그죠? 체코에서 했었죠. 그 24년 월드 챔피언십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탈락해도 바로바로 합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1군에 상당히 근접했었던 멤버였었긴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헤르트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부상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번에 헤르트리도 합류를 했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라인에서의 기대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4년의 우승 멤버 중에 결국에 뭐 도스탈도 있는 거고요. 캠프니, 스파체크도 있고, 그리고 자하, 파스트르나크, 그죠?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3라인에서 기대치를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체르벤카, 세들라크, 카시에도 역시나 24년 우승 전력에서 핵심 자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핵심 자원 중에 하나였었고, 최근에 국제전 이제 유로하키 투어 EHT에서도 12월 대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르벤카가 사실 11월, 12월 둘 다 참가를 할 상태에 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12월 대회인가? 나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요 라인을 그냥 그대로 가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올림픽에서도 3라인에 그대로 요 라인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 라인업에서도 이제 이 이름들을 올려놨던 겁니다. 실제로 24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세 선수 활약은 10경기 8포인트, 그리고 10경기 10포인트, 10경기 7포인트 했었기 때문에 생산력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고, 1, 2라인에 NHL 라인이 있지만은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죠. 왜냐면 이제 다른 팀들도 NHL급 선수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NHL 수비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고전할 만한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들라크 라인, 케미스트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요 라인이 변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세라 선수의 활약을 좀 아마 이번 대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일정이랑 예상 성적을 살펴보시면 조별 예상 성적이에요. 조별 예상 성적. 그 부분 이제 보고 넘어가게 될 텐데, 체코 올림픽 일정은 첫 경기가 캐나다랑 있고요. 제일 어렵습니다. 첫 경기 제일 어렵고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지만 어쨌든 마지막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쉬지 못해요. 많이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경기다라는 또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프랑스전에서 얼마나 힘을 빼지 않는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힘을 빼지 않는 과정에서 결과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체코의 현실적인 조별 예선 목표, 이건 체코의 목표예요. 이건 체코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A조 2위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면서 득실을 만드는 거. 이제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림픽 토너먼트는 예선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팀은 8강을 직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8개 팀이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에 예선 플레이오프라고 적어놨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요 타이브레이크 규정, 그러니까 성적 상위 4개 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1등, 2등, 3등이야 정해지겠지만 4등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근데 요거를 이제 정하는 규정이 이렇습니다. 조별 순위, 그리고 승점, 득실, 다득점, 2023년 IIHF 랭킹. 이제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정으로 타이브레이크 규정이 결정이 되는데, 조별 순위는 당연히 이제 1등 세 팀이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2등 중에 한 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조별 예선 2등 한 팀이 뭐 다 승점 6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득실, 다득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요 과정 접근법에서 살펴보시면은 올해 A조, B조, C조 2위 후보군이 그래도 2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팀들이 이런 팀들 아니에요. A조는 스위스랑 체코고, 그리고 B조는 핀란드랑 스웨덴이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요 두 팀의 1위가 또 이제, 근데 이제 요 두 팀 중에서 2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1등 아니면 2등, B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C조는 뭐 이제 좀 빡셀 수 있지만 그래도 독일이 조금 더 앞서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C조는 라트비아랑 덴마크가 사실은 독일이랑 비교를 해도 이제 상당히 해볼 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독일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A조, B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A조, B조가 유리한 거는 결국은 승점이 동률로 됐을 때의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결국은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들에서 진짜 한 10점씩 10점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 7, 8점씩은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A조 2등에 해당하는 스웨덴이랑 이런 팀들보다 결론적으로 승점이 동점이 됐을 때는 여기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코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정배로 보면은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결국 2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핀란드랑 스웨덴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승점이 어쨌든 2번이지 않습니까? 득실은 득실인데 승점이 일단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승점으로 바라봤을 때 스위스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체코 입장에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이제 보는데 방심할 수는 없는 게 최근 5시즌 국제전 전적을 바라봤을 때 체코랑 스위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규승, 연장승, 연장패, 정규패 순서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앞서고 있죠. 네, 그래도 스위스를 상대로 좀 앞서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셔도 14승 8패로 보시면 좋고요. 예,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1승 1연장승 1연장패. 최근 5시즌에 스위스랑 뭐 올림픽에서는 이제 좀 졌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스위스를 상대로도 괜찮은 승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4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요 무대에서 체코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해 월챔 라운드 로빈에서 승리를 했고요. 5대4로 이제 연장승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24년에는 결승에서 만났죠. 두 팀이. 예, 거기에서 결국 이제 2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주요 무대에서 최근에는 이기고 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또 졌어요. 이전에 또 진 경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직전 2번 만났을 때는 좀 좋은 기억들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최소한 스위스전에서 정규승을 거둬야 4위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물론 이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이제 뭐 핀란드, 스웨덴 경기가 뭐 연장 이후 승부로 가고 이러면 좀 승점 깎아먹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점을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규승을 거둬야 된다. 스위스전에서. 그게 저는 좀 필수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4위를 노릴 수가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A조 2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위스를 이기긴 할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A조 2위 조별 5위.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예선 플레이오프 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예선을 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2024년에 뭐 정말 국제전에서 좋았던 그런 이제 성적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체코가 무시 못할 이런 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뭐 사실 또 플레이오프 라운드 또 들어가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예선 플레이오프에서도 5번 시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약한 팀을 만납니다. 예. 당연히 제일 약한 팀을 만나. 5, 12, 6, 11 이런 식으로 만나거든요. 예선 플레이오프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힘이 좀 빠진다라는 걸 제외를 하면 결국 8강 진출은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8강부터는 또 토너먼트니까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르고 최근에 토너먼트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체코의 올 시즌 약진 정말 24년에 괄목할 만한 성과 22년 올림픽의 그런 아쉬운 성과를 뒤로 하고 최근 보여줬던 국제전에서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맹주로서 이렇게 부상할 수 있을지 이번 올림픽이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대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는 이제 화요일날 슬로바키아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감사합니다.